김영무의 에세이 스페이스 그 첫 번째 작품 여의도의 숫자노름. 전체를 할 수 없겠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서는 정치 논리와 전쟁 논리를 동일치 않은 어리석음을 범하면서도 그런 것이 곧 민주투사의 관행인 양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것 같다. 전쟁 논리는 세상에서 가장 간단 명료하다. 이를테면 전쟁에서는 승리가 곧 착할 설이 되고 정의로 통한다는 논리밖에는 아무것도 논할 것이 따로 없다. 그 밖에 모든 세상 언설들은 죽은 자의 침묵처럼 그야말로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전쟁에서는 집단 사육과 강간, 도덕질과 방화, 거짓 선동과 날조된 진실 등은 물론 무자비한 폭력적 행사와 같은 비양심적, 비도덕적 만행들을 제 아무리 자행한다 하더라도 일단 승리만 하면 그뿐이다. 그렇게 되면 온갖 그럴듯한 세상의 아름다운 가치관들이 성리라는 그 깃발 아래에서 무릎을 꿇기 마련이다. 그래서 어느 영화평론가는 전쟁 영화는 첫째, 반전 사상을 고치는 영화와 둘째, 전쟁을 스포츠화하는 경우라는 딱 두 가지 형식뿐이란 말을 했었다. 전쟁이란 그 극단적 상황 아래에서 맥을 출 수 있는 어떤 이념이나 명분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물론 정치 논리와 전쟁 논리가 일맥상통하는 면이 없지도 않다. 거칠게 말해서 전쟁의 목표를 승리라고 친다면 정치의 1차적 목표 또한 대권을 쟁취함에 있다. 다만 승리와 쟁취라는 그 방법론에서 전쟁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정치권에서는 투표라는 선거제도를 통하기 마련이다. 한마디로 선거제도란 여야의 정책과 비전을 놓고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국민의 뜻을 물어보는 일이 된다. 다른 한편 투표제도는 숫자 노름이라 할 수도 있다. 승리의 깃발이 5표를 획득한 편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 하는 말이다. 따라서 선거에서 패배한 쪽에서는 전쟁에서 진 편처럼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찾을 길이 없다. 그렇다. 지금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교과서적 얘기만 나열되었다. 결론부터 앞세우자면 정치 논리와 전쟁 논리는 절대로 같은 반열에 둘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의 무모함이나 무자비성은 상대를 아예 박멸의 대상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역사상 최대의 정복지를 확보한 적이 있는 몽골족의 주장 징기스칸의 전략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최악의 무자비성이 되기도 했었다. 이를테면 그 기마병들은 점령지를 그야말로 무조건 초토화시키곤 했기에 그 참혹한 풍문에 의해 그의 기마병들이 침입해 온다 하면 비점령지에서는 우선 백기부터 들기에 바빴다고도 했다. 하지만 정치 논리에서는 비록 소수에 불과하다지만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배제할 수 없는 법이다. 적이 아닌 동반자로서의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망각하게 된다면 저 여의도의 국회의사당이 민의의 전당이 아닌 살벌한 전쟁터가 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의 저 국회의사당이 마치 전장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서 해보는 말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생산적인 타협과 절충이란 미덕은 아예 자취를 감춘 것만 같고 치졸한 난투극만 연이어지는 것 같지 않은가. 너무 거대한 담론이어서 본격적으로 인용하고 싶진 않지만 다수결의 원칙이 또 다른 한편으론 민주주의적 맹점의 하나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 사실을 도외시하고 다수결의 원칙을 무슨 진리인 양 착각하는 것 같기도 하다. 예를 들면 10명 중에 9사람이 가마귀는 신세다 하는 명제에 참표를 던졌다고 해서
까마귀가 흰새라는 인식이 생겨날 수도 없는 일 아니겠는가. 10명 중에 9사람이 이분은 도둑놈이 아니야오 한다고 해서 실제 도둑놈이 선량한 인간으로 변질될 수는 없는 법일 테고, 그들이 비록 금배지를 가슴에 달았다 손치더라도 결과는 변할리 만무하다. 정의는 무조건 다수의 편이다 하는 식의 독선적인 행위야말로 악마의 속삭임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가령 당리당략에 의해 다수라는 숫자의 위력에만 기대어 다수라는 숫자를 마치 조자룡의 헝칼처럼 내두르는 일이란 결국 돈키호테가 풍차를 향해 칼을 휘두르는 행위 마냥 험한 결과만 초래하기 마련이라. 우리 국민들의 눈에는 그저 가소롭게만 보일 뿐이다. 흔히 들을 수 있는 속담을 동원해보자면 화무는 11홍이며 달도 참은 기우는데 그런 평범한 상식도 모르는 무례한으로 보인다는 말이 된다. 공자라는 성인도 하루에 3번씩은 반성을 했다는데 우리 국회의원들은 과연 4년 동안에 몇 번이나 반성을 하는지 자칫 궁금해지기도 한다. 다수표를 말아준 국민의 뜻이란 말로 어물쩡 다수당의 행포를 당장은 적당히 커버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의 뜻이란 것도 결국 변화무쌍하다는 사실만은 망각하지 않아야 하리라.